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부당한 일들 겪은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의 안방마님,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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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송쌤 또 2주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굉장히 바쁘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조금 한가해지셨나요? 아니요, 아직 바쁩니다. 네. 어떤 걸로 주로 아이고, 아직도 바쁘신가요? 네. 지금 어쨌든 취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네. 저도 약간 지금 몸살기가 한 20% 정도는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 네, 근데 이제 수치화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쉬기가 좀 어렵고 네. 좀 어쨌든 이번 공채를 좀 끝내고 한 달 정도 좀 사라질 생각입니다. 되게 온화한 미소로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 어울리는데 항상 쿨한 대답 감사합니다. 네. 또 자,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실 2부 도우미 한유진 캐스터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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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유진 캐스터가 이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 항상 망치를 또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망치 되게 조신하게 치더니 네. 언젠가부터 이거를 정말 때려 부술 듯이 화끈하게 치고 네. 계십니다. 조신함과 화끈함 어떤 게 본인의 성격이죠? 저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잘 네. 빠져나가네요. 네, 재미없다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원 쌤이 오늘 그럼 준비하신 주제 어떤 건가요?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할 것 없이 취준생을 배려하지 않는 일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중복 지원을 못하게끔 하거나 또는 최종 합격까지 여러 곳을 선택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 취업준비위원회에서는 지금 최악의 취업 한파가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이익이 없는지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 그래도 취업하기 힘든데 이런 상황에 또 일정 하나를 배려해주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또 울고 계실 텐데 오늘 한유진 캐스터가 안건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삼성 G사트가 치러지는 15일에 2018년 2차 수시 채용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합격자 중에서 공대생들이 많아서 일부 입사 예정자들이 당일 치를 예정이었던 산업기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를 해도 되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OT도 채용 프로세스의 일환이라면서 만약에 불참을 했을 시 합격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종을 합격하고 지난 10일에는 입사한 1차 수시 채용 신입사원에게 G사트가 치러지는 날 SK 와이번스와 NC 다이노스의 야구 경기 관람에 참석하라고도 공지를 했는데요. 네. 또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전형에서도 이번과 같이 G사트가 진행됐던 날에 똑같이 시험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의 안건으로는 응시 날짜의 중복, 취업난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또 다른 갑질인가입니다. 네. 오늘도 화끈한 망치 소리였는데요. 네. 네, 안건 소개 감사합니다. 네, 송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날짜를 배치하는 게 삼성을 겨냥한 거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취준생들의 발목을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봐도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현재 지금 인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채용 인원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봤을 때는 채용난에 따른 궁여지책적인 제도로 좀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 작년에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포함해서 6,00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네. SK하이닉스는 1,200명 정도 지원하는데 그쳤어요. 네. 그 내부적인 속사정을 보자면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시스템 IC로 간 인원이 1,300명 정도 된다. 네. 그것을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인력 수급이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또 지금 올 하반기 이천공사를 끝내고 공장을 두 군데 더 짓고 있어요. 청주와 그다음에 중국 운시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실 합격자 입장에서는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까 한유진 캐스터가 말했지만 오리엔테이션도 뭐 채용 프로세스의 일환이라면서 불참하면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통보하면 이거는 오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오고 못 가면은 불이익이 있을 텐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이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선택하는 그런 나의 권리라든지 이런 걸 좀 없앤 거 아니냐라는 네.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G샷을 보게 되면은 너가 입사 취소될 수 있다라는 되게 강력한 권고인 것이죠. 네.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응하지 않고 간 사람은 거진 없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선택권을 좀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 좀 궁여지책을 선택한 거라는 느낌도 드는데, 예, SK 하이닉스 입장은 좀 어떤가요? 그렇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일단 대학생들이 주말에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말로 배정했고 또 SK 하이닉스의 내부 일정을 보니까 일요일 중에 하필 15일밖에 안 됐다라고 지금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인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CSR이라든지 CSV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취업준비생한테는 조금 그런 게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제도죠. 네. SK 하이닉스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일정을 고르다 보니까 우연히 그쵸. 삼성의 G사트 15일이랑 겹쳤다는 건데 송쌤이 볼 때도 이게 그냥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여지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면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채용 일정을 고를 때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네. 기업들마다 최상의 인재를 선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끼리는 거의 네트워킹을 좀 하고 있고 그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채용할 거니 너네 언제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이건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 네트워킹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을 보자면 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도적으로 볼 수 있는 소재가 좀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취준생들 입장에서 송쌤이 좀 이 취준위 안방마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맞으나 이게 저희가 지금 가뜩이나 좁은 문을 한 사람이 독식하는 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합격했던 사람이 삼성에 또 G샷을 봤다고 한다면 합격 확률이 비교적 높겠죠. 그럴 네. 경우에는 지금 대입 입시하고 좀 달리 취업이라는 건 추가 합격 제도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니까 한 명에 오히려 독식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좀 선택의 침해, 그다음에 독식적인 상황 그 두 가지의 인과관계를 좀 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채용을 많이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만약에 기업 측에서 이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날짜에 잡혀서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여기에 취준생들은 맞춰야만 한다면 취준생들이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업의 배려를 바라야 하는 입장만 될 뿐인지 네. 어떤 뭐 적극적인 제재 조치나 이런 게 네네. 없나요? 결과적으로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 채용 과정이라는 것은 경영자의 의사결정 사항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좀 이슈화가 됐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기업의 도리 정도로 지켜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취업 네. 준비에 대한 그런 인권에 대한 그런 법안이 빨리빨리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또 말씀하신 게 공기업도 이런 행보를 걷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공기업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합동 채용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합동 채용이 1년 내에 8배나 지금 증가했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정부는 비슷하게 성적 우수자의 합격 독식을 막고 그다음에 중복 합격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비용을 좀 절감하겠다는 차원인데 네. 이 부분도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를 좀 박탈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취업은 어쨌든 다른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달리 추가 합격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는 게 맞냐라고 보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그 일반 취업 준비를 할 때 생각해 보면 A 매치 데이라고 해가지고 금융 공기업들이 일제히 그 필기 시험을 같은 날 맞습니다. 봤었거든요. 뭐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이나 예결원 이런 것들이 다 음. 하루에 시험을 봐서 내가 원서는 다 썼지만 어디를 직접 가서 필기를 봐야 할지 그렇게 눈치 싸움이 좀 벌어지곤 맞습니다.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제가 주요 좀 댓글을 좀 보면은 일단은 뭐 취업 준비생이 마루타냐? 왜 이런 거를 금방 이렇게 도입을 해버리냐라는 네. 입장도 있었고 또 수능 보듯이 필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여러 군데 지원할 수도 없는 현실인데 이게 맞는 네. 거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중하위권의 기회가 좀 돌아갈 수 있다. 또는 몇 군데만 지원하는 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찬성론도 있었습니다. 또 몇몇은 일단 선택과 좀 집중이 필요한 것 같다. 또 지켜봐야 되겠다는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의견이 분분한 것 맞습니다. 같은데
송쌤께서 보실 때는 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찬반 여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은 공기업에서 이런 합동체육을 도입했을 때 도입 과정상에 좀 취업준비생을 배려한 제도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공기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 독식을 막고 중복 지원자들의 연쇄 이동을 막는다는 취지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을 한번 좀 고려해보고 서베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준비생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꾸려서 의견을 좀 경청해봤다면 이런 이슈가 좀 없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취업준비생은 좋은 제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그쵸.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마루타식으로 진짜 소위 하냐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제. 네, 확실히 좀 취업 준비생이 당사자인 만큼 취준생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안건에 대해서 쌤이 또 마지막으로 촌철살인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어떤 그래서 말? 이제 기재부 관계자의 경우에는 이 최종 결정 과정을 중간에 이제 뭐 어쨌든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한테 공개를 안 했다고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간에 절차상의 그런 흠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질타를 받을 만한 사항인 것 같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난해 5조 원 자산이 넘는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그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55%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고용률은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얼마나 증가했나요? 1.8% 증가했습니다. 아, 네. 너무 심각하죠. 네. 결과적으로 기업은 이익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이 1.8%밖에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 또한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문제.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분의 1의 임금밖에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네. 부분도 지금 취업의 양과 질 두 부분에서 다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추경이라는 게 지금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잘 정부가 이번에는 정말 잘 해가지고 저희 취업준비생의 인권 또는 취업을 진짜 위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네. 다들 고용 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보이는 움직임이 취준생들을 위한 배려가 하나도 안 보이는 그렇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 추경을 편성했다고 해도 국회에서 어떤 실질적인 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가 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사회적인 기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법안 발의가 될 것인데 그게 또 언제 될 건지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될 것이고 어떤 취업준비생이 소위 득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차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네. 한유진 캐스터도 오늘 소식을 전달하면서 망치봉을 치는 게 굉장히 분노가 느껴질 정도로 네. 이렇게 기업 측에서 우리 취준생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걸 보면 많이 좀 화나실 텐데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준 입장으로서 오늘 안건을 읽으면서 어떤 소감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사 담당자들도 한때는 취준생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시절을 좀 돌아보면서 취준생들에게 좀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한유진 캐스터의 한마디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도 송쌤께서 취준생의 입장에서 이 열변을 좀 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송진원 컨설턴트와 또 한유진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롯데그룹 스펙테클 채용의 합격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은 온다 시즌2가 이어집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